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하시는 지식방송 UTV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IT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위한 ANPM,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는 주제로 CA코리아의 전흥선 이사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보다 목소리가 더 좋으시네. 제가 자, 먼저 저는 이제 APM 하면 저도 뭐 옛날 90년대부터 쭉 들어왔던 말인데 여기다가 APM에다 앞에다가 N자를 넣었거든요. ANPM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APM이 어떻게 발전해갖고 왜 ANPM이란 것을 또 이게 제품명은 아닌 것 같고 하나의 새로운 어떤 컨셉인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자료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이제 아마 영문으로 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전 세계가 똑같이 변화해 가겠지만 우리나라 좀 더 빠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APM이라는 용어를 아시니까 그 시장을 보시면 한 90년대 말부터 좀 변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는 다들 알고 계신 용어에서 그렇죠. 어떤 문화적인 혁명이 약간 웹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그죠? 그러면서 많은 저에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환경들이 변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그게 너무 많은 서비스들이 자바라는 랭귀지와 웹에 의해서 새로 탄생을 하게 되고 그 서비스가 퀄리티에 전부 다 문제점을 다들 겪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시기가 지나면서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들춰봐야겠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단순히 장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대두되기 시작했던 용어가 2000년 초반쯤일 겁니다. 그래서 APM이라는 용어들이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죠. 유행이었죠. 그래서 뭐 제품도 관련된 제품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뒤에 어떤 시기가 또 흐르면서 이제 시기가 굉장히 서비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들인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라는 것에 중심을 해서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리고 문제점에 접근하고 싶다 해서 아마도 많이는 쓰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용어 자체가 이제 AMS라는 용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중심으로 뭔가 모니터링을 해야겠다. 근데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요즘은 이제 가상화라는 얘기도 생기고 주변에 차세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기존에 쓰고 계시던 인프라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X86으로도 가시고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도 가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진 거죠. 어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멀쩡했던 이제 믿고 잘 사용했던 인프라까지도 의심이 가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제3세대라고 일컫는 서비스 어슈런스 시장에서는 APM이 좀 더 진화돼서 인프라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들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마치 자가 진단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마치 자동화된 시스템 안에서 내가 인프라를 좀 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하게 됐다. 그때 나온 게 용어들이 이제 ANPM, 즉 다시 말하면 어플리케이션 플러스 주변 인프라 환경이 같이 저한테 전달되는 그 용어를 ANPM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더 알기 쉽게 뭐 여기 지금 IT 운영자분들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맞습니다. 제일 뭐 이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이런 용어들과 그런 이제 레이어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ANPM을. 제가 맨 앞에 말을 갖다가 좀 단순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서비스를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여러 회사들에서 출시한 제품들과 고객이 이해하시는 눈높이가 조금씩 다르시지만요. 일단 저희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집 앞에서나 아니면 회사 안에서 터미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터미널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일정한 액션을 취하시면 그 응답을 다시 웹이 됐건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 됐건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는 게 일종의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때 서비스를 구성하는 게 아마도 누가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고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도록 제공받는 서버나 인프라가 있으실 거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전달되는 네트워크가 있을 거고요.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만 저희가 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구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밑에 지금 PD님이 체크해 주신 것처럼 사용자 레벨에서 네트워크를 지나서 뒷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돌아갔다 오는 이 전체를 다 제가 서비스 환경이라고 봤을 때요. 유저들은 아침마다 오셔서 그러시겠죠. 오늘은 왜 이렇게 서비스가 잘 안 돼? 느려? 한마디로 말하시면 그러시죠. 입버릇처럼. 오늘 네트워크 이상해.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입버릇처럼. 그 자체가 바로 제가 느끼는 체감 성능에 의한 거고 그건 절대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서비스 성능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결국 뭐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예전같이 90년대처럼 애플리케이션 따로 시스템 따로 네트워크 따로가 아니라 그렇죠.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이제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서비스의 경우 어떻게 보면 성능이 어느 수준은 개런티가 될 텐데 실제 현업에서는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거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짚어주시죠. 참 이슈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제가 이거 사실 회사 생활하면서 저도 많이 겪었던 일이고요. 하지만 이게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로 서비스가 변하는 그 패러다임을 잘 이해하면서도 정말로 서비스 오리엔티드 된 사람들인가 한번 보시면 네. 굉장히 현실은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웹 서비스를 하나 받으신다고 하면 그 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마 서버라는 게 있고요. 네트워크 장비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라는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들도 있고요. 뒤에 와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각 담당자들이 다들 계시고요. 그 담당자들이 느끼시는 장애에 대한 그 측정치는 굉장히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웹서버 운영자들을 보실 때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도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나름대로 기준치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받아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모든 조그만 문제점들이 전부 다 더해져서 네.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어저께는 굉장히 빨랐는데 오늘은 이유 없이 느린 거죠. 그거를 누군가가 잡아줬으면 하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컴플레인을 하고 은행에서 단말하는 그 운영자들은 이제 IT 센터에다 전화 걸어서 컴플레인을 하시는데 그걸 받아보시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누구 문제인지 모르시는 거죠. 네.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그게 이제 도전 과제고요. 지금 이런 사진에 그렇죠. 이런 거죠. 네. 이게 외국 사람들이 다들 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네, 이게, 네. 이게 저희는 흔히 말하는 속어로 문제가 생기면 뒤에 병풍 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몇몇 좀 시스템들이나 에러를 아시는 분들 앞에 책상 앞에 앉으셔서 뭔가 찾는 분위기가 나오고 뒤에 뭐 매니저분들부터 이제 관련자들 다 벌쓰고 계신 거죠. 네. 장애가 난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시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럴 때 제가 항상 이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네. 이게 바로 시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솔루션 나와도 이 문제 계속 생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좀 더 잘 짚어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저희는 자꾸 서비스가 발전하듯이 매니지먼트 솔루션도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네. 그것을 해결하는 그 순간 사실 어떻게 되면 짧은 시간이지만 네. 다른 것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렇죠. 보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거 좀 한번 사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특정 업체를 거론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업체 대신에 이제 그 예제를 갖고 왔는데요. 글로벌하게 한 500명 이상의 인플로이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나온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MTTR이라는 용어는 다들 아실 텐데요. 이거 mean time to repair에서 장애 복구 시간이죠. 평균적으로 그들이 걸리는 소요 시간이 45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원래는 요거 하면서 퀴즈를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좀 만들어낸 조크가 밑에 숨어 있는데 MTTI 왼쪽에 보이시죠? MTTI라는 표현이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mean time to innocent입니다. being innocent. 네. 맨 앞에 이틀 동안은 저 죄 없다라는 거를 외치시는 게 아마 네. 시간이 이틀이 걸려가고요. 네. 나머지 40일이라는 장시간 동안에 mean time to being guilty입니다. 아. 너가 잘못했지 이제 질책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담당자들 다 오시고 벤더에서 다 오셔서 이제 문제점을 찾으시려고 서로 책임 전가도 하시고 이럴 때 시간을 소요를 많이 하시고 결국 픽스는 장애 복구는 하루면 고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 네. 상황인 것들이죠. 여기서 저희한테 주는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돈으로 산출해내서 못해서 그렇지 이 4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귀중한 리소스들을 이 시간 안에 뺏긴 거고요. 네네. 그거를 저희의 비즈니스 산술적인 가치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이 시간들을 복구해내야겠죠. 네. 요즘은 사실 이 금액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뭐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 45일이라는 시간이 그죠? 어떻게든지 줄이주고 싶으시겠죠.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이제 MPT와 MTT 뭐 길티 뭐 이런 것이 게스트팀의 창작이에요, 아니면 원래 다른 분이 만든 용어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딱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하면 쉽게 아시겠구나 그래서 그래요? 약간 활용을 해봤습니다.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오늘 이제 APM이 아니라 네. ANPM이라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컨셉이죠, 그죠? 네. 이 컨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 관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트워크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아까 처음에 간단하게 간략한 그림으로 소개시켰던 걸 약간 좀 더 자세하게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왼쪽에는 유저가 사용하시는 환경에서 네. 네트워크를 거쳐서 앞에 뭐 로드 밸런스 같은 장비들도 있고 이제 스위치를 거쳐서 이제 와스라는 관문에다가 들어서 웹 서비스를 받으시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최종 뒷단 오른쪽에는 관련된 ERP라든지 여러 가지 DB 서버들이 계시겠죠. 그럼 저희가 구간을 굳이 구분해 보자고 하시면은 왼쪽에 유저 환경에서 웨스까지 가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가는데 도달하는 구간은 아마도 저희가 네트워크 구간이라고 쉽게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NP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뒷단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구간을 APM이라고 보시면요. 현재까지 많이 고객들께서 느끼시고 찾고 계신 부분은 아마도 APM이라는 시장이었고요. 그 시장은 웹 기반으로 아니면 어떤 웹 플러스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C나 이런 턱시도 같은 기반이 같이 어우러져서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보는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근데 유저가 받아보는 시장은 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그렇죠. 말 그대로 휴먼 에러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뭐 벤처 버블 거품들이 있고 그래서 인력들도 IT에 많이 집중이 되고 그들이 많은 개발을 해서 제품을 많이 출시를 했지만 뭐 쉽지 않은 환경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나 리소스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시간적인 검토를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이 됐던 제품이 많으니까 아마 어플리케이션 장애를 갖다가 많이 복구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환경이요.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화돼가는 네트워크와 장비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셨을 때 네. 저희는 IT의 제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셨을 때는 저희가 과연 엔드 투 엔드라는 말에 굉장히 많이 현혹들을 대고 계신데 엔드 투 엔드의 데피니션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구간만을 어떤 그 제품을 어플리케이션 구간만을 보고 만드시는 분들이 엔드 투 엔드라고 하면 그 영역은 아마 그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말하시는 거지만 고객이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구간은 반드시 유저 단말부터 네. 전체 서비스 구간을 봐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APM 갖고는 부족하고 네. APM과 연계해서 같이 인프라와 네트워크 데이터를 같이 장애 정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AMPM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 장표가 지금 설명해주는 부분이 이 전 구간을 보여드리는 거면서 AMPM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요즘 사실 모든 것은 연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IT가 아니더라도 뭐 소셜 다 연결의 네. 시대인데 이제는 뭐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이 네트워크가 있고 IT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모든 것에 네트워크가 없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에 우리가 연결돼 있지 않으면 그렇죠. 존재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어떤 퍼포먼스의 서비스라든지 퀄리티 같은 걸 할 때도 네트워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되지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애플적 관점에서 한번 보고 네네. 네트워크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는 걸 한번 좀 비교해 주시죠. 네네. 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에 있을 텐데요. 저희가 E2E라는 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 투 엔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제품들을 그 시장에서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회사마다 전부 다 그 포인트 솔루션, 개별 솔루션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APM은 뭐를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보실 때는 어떤 제품을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냥 서버들을 보실 때는 SMS나 NMS 툴을 다 쓰고 계시고. 하지만 유저 입장에서 보실 때는 글쎄 이 전체가 다 아우러져서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정보를 같이 표현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항상 아쉬워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병풍을 치는 현상들이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AMPM이라고 여기서 지금 일컬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트워크라는 툴이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보는 툴이 있다면 이 툴들이 주는 장점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돼서 어떤 다른 서비스라는 아니면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정말로 내가 서비스를 잘 받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문제점을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점을 찾았다 하면 이제 찾아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럴 때는 원래 갖고 계셨던 기타 트러블 슈팅 툴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갖고 계셨던 APM 솔루션 갖고 자세하게 찾아 들어가시는 거고 네트워크 솔루션 갖고 자세하게 찾아 들어가시는 거고. 네네. 문제점은 맨 위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아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아까 그 45일을 줄이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담당자, 제 그림을 약간 좀 바꿔봤습니다.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들께서 항상 뭐 어플리케이션만 보시면 참 좋은데 어느 순간에는 억울하실 때가 있으세요. 내가 분명히 어저께까지 다 검증해서 지난달에 업체들 다 불러서 충분히 성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가 과연 어플리케이션인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건 데이터베이스 쪽 같고 제가 보면 아무래도 저 앞에 있는 파이어월 같은데 이 지체되는 문제점을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만 자꾸 찾다 보니까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증하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뺏기시는데 만약에 이 분들께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해 드리면 어떨까요?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반대로 보시면 거꾸로 또 이제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이 왼쪽에 계시고 그 네트워크나 아니면 시스템 운영자가 계시는 거죠.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이쪽 그라운드에서 탄생 배경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거를 좀 더 공감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서비스가 안 된다고 제가 아까 입버릇처럼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씀드리면 오늘 네트워크가 왜 이렇게 느려? 이런 말 들으신단 말이에요.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아침에 와서 질책을 받는 사람은 엄하게도 이제 네트워크나 서버 담당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약간 공정한 툴이 제공이 돼서 아 이거는 네트워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버에도 아니고요. 이 서버와 네트워크 간에 돌아다니는 어플리케이션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라는 가시성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어떤 분들에게 툴로서 제공해 드리면 이게 바로 아마 차세대에서 찾는 좀 변화된 엔드투엔드의 진정한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해서 이제 이 장표를 만들어 봤고요. 네. 아마 AMPM이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APM, 네. CA AMPM 네네. 이거는 어떻게 AMPM CA 만드는 어떤 새로운 컨셉이고요. 네네. 이 제품명이 APM 9.1 플러스 넷QoS로 돼 있는 네네. 이게 제품명인가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여기서 벤더 제품 얘기하니까 좀 죄송스럽긴 아니 한데요. 괜찮아요. 아니 네. 뭐 죄송스럽지 않아요. 예, 네. 예. 네. 네. CA사에서 예전부터 이제 IT 매니지먼트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 가는 방향은 이제 ITSM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자꾸 흡수 합병하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는데 원래 와일리라는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라 네,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2000년도 초반에 도입된 그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툴이죠. 그것과 같이 거래, 트랜잭션을 볼 수 있는 툴이 한꺼번에 같이 제공되는 게 CEM이라고 해서 이제 와일리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인트로스콥과 CEM을 같이 번들해서 나오는 새로운 제품이 APM 9.1이라는 제품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CA에서 한 2년 전에 인수합병한 넷QoS라는 툴이 있습니다. 넷QoS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툴인데요. 자, APM 9.1의 특성은 이 넷QoS와 와일리가 같이 합쳐져서요. 인테그레이션 돼서 AMPM이라고 부르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MPM은 CA에서 제공해 드리는 AMPM은 9.1 플러스 넷QoS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가시성을 제공해 준다. 네네. 뭐 이런 네트워크 관점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을 제공해 준다. 되게 좋은 말이죠. 네네. 다 좋아할 건데 실제로 어떻게 네네네. 어떻게 제공해 주는지 궁금할 거거든요. 운영자들은. 네. 어떻게 하면을 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결국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죠? 네. 간단한 예제 화면을 몇 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뭐 물론 안에 어떤 철학이 있거나 아키텍처를 갖고 있느냐 어찌됐건 간에 유저 입장에서 보시면 어떤 대시보드를 어떻게 어떤 비율을 갖고 보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몇 가지 화면을 갖고 왔는데 맨 위에 있는 화면은 아마도 저희 AMPM이라는 툴에 의해서 볼 수 있을 때 네트워크 쪽이나 인프라 쪽에 계신 분들이 보실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고요. 네. 밑에는 비즈니스나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는 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맨 위에 있는 툴에서 설명하는 거는 뒷장에 좀 더 자세한 그림이 있긴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보실 때 탑다운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탑다운을 보실 때 보시면은 서비스가 문제점이 있는 거 찾고 싶으실 거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제 SLA나 KPI가 굉장히 두각되고 있죠. 내가 그래 알겠는데 어플리케이션에 문제 있는 거, 인프라에 문제 있는 거 알겠는데 과연 나한테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에 임팩을 주느냐. 이게 이제 척도가 돼서 SLA도 보고 싶으실 거고 다 알았고 문제점 찾는데 나 전자현미경처럼 이제 들여다보고 어디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와일리 같은 거 쓰시는 거고. 네네. 근데 이 첫 번째 이제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전에 보시던 그 굉장히 평범한 그 어플리케이션 다이어그램입니다. 네네. 문제점들 찾아내려고. 근데 그 문제점을 찾아내려가실 때 다음 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네. 이 그림이 이제 문제점을 찾아내려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게 되실 텐데 이
그 도형도에서 출발하셨을 때 문제점을 찾으시면은 클릭하시면 어느 부분에 가서 어떤 특정 함수의 메소드를 찾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시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셔서 아마도 AMS라는 걸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이걸 거래로 나타내게 됩니다. AMS의 거래로 나타나는데 그 중요한 사상은 내가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서비스나 비즈니스에서 근접하시겠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실 때 뭐 어떤 업체에서 만드신 제품에 의해서 거래를 쫙 봤더니 어느 한순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기존에 뭐 두세 개 보여주는 게 아니라 100개의 거래, 1000개의 거래, 10,000개의 거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거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근데 AMPM 같은 게 드릴 수 있는 효과는요. 이 거래를 보시는 것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보실 때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분명히 어플리케이션에서 인한 문제겠지만 그 전에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폭증을 하면서 사용이 폭증을 하면서 인프라나 네트워크가 문제를 일으켜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 툴을 갖다 사용하시거나 이런 컨셉을 사용하시면 10,000개의 리스트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어느 구간이 문제가 있어서 클릭하시니까 아 그러면 그 인프라가 나한테 주는 임팩은 10,000개의 거래가 아닌 한 4-5개로 축약이 되면서 아, 요 거래가 정말로 문제점을 일으키는 거래구나. 어떤 인프라의 문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 방식을 달리해 가시는 거예요. 네네. 네. 탑다운 어프로치가 좀 가능해진 거죠. 물론 이걸 한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세밀한 정보 찾기, 문제 찾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런 툴은 이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네. 예. 자,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네트워크 QoS 네네. 아까 APM 9.1에다가 네. 넷QoS가 같이 예, 맞습니다. 같이 와일리하고 기존의 와일리에다가 이것이 맞습니다. 덧붙여진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경쟁사 제품들도 다 같이 언급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네네. APM은 다들 너무 잘 아시니까. 그죠? 네네. 근데 오늘은 이제 네트워크자니까 이 넷QS에 N자를 붙이셨다고 보면 되고요. 이 제품이 2개가 아니라요.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넷QS가 드리는 장점은 저희가 엔드투엔드 그죠? 유저에서 서버까지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이 과연 얼마가 걸렸는지 그다음에 걸렸다면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흘러가고 있었는지 그 중간에 있는 장비들은 뭐가 있었고 걔가 잘 퍼포밍을 하고 있었는지 네네. 이런 정보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실제로 한번 이거를 이런 그쵸. 사례같이 네네, 한번 맞습니다. 보면은 이해하기 더 빠를 것 같은데 유럽 지도 같은데 그렇죠. 여기가 본사인가요? 네, 저기 독일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자료를 갖고 온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례보다는 외국 사례들도 좀 좋은 것들이 있어서 들춰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들도 좀 그쵸?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유럽에도 많이 공장도 많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례들을 보시면 일단 넷QS 제품 설명 드리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그 유저들하고 사용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트워크는 별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또 네. 보시면. 근데 사실상 보면 국내 우리나라는 정말 초고속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었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비용이 쌉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덜 하고요. 그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운영 환경에서 보시면은 센터에서 서비스를 하시게 되고 여러 국가나 아니면 지역에 똑같은 서비스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시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지막지합니다. 그죠? MPLS 같은 아주 고비용을 지불하시면서 쓰게 되시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100원을 냈는데 100원어치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신 게 사용자시겠죠. 그런 사용자들한테 어떤 방법을 드릴 수 있는지 APM 쪽으로 다가가시면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저 많은 국가의 장비들의 에이전트를 다 심어서 성능을 측정해내고 어려운 일이죠. 네네. 하지만 하나 클릭을 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중간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주는 정보가 예를 들면 내가 각 나라 주변에 뭐 이태리도 있고 영국도 있고 벨기에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이 왼쪽에 있는 나라들은 그 서비스를 받는 주체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왼 상단에 있는 서버와 네트워크 그 심볼들 있죠, 그림들. 네네. 이런 것들은 센터 아직 아까 독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서비스 서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과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거를 잘 한번 보시면요. 네. 빨간색 쪽에 나열된 것들은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거고 초록색 쪽은 이제 서버 쪽입니다. 그래서 네. 빨간색 쪽을 보시면은 이게 네트워크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네. 저쪽 오른쪽에 좀 이제 뭐 서비스들 중에는 오른쪽에 빨간색이 쳐지는 거 네네네. 있죠. 그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아, 네. 맨 처음에 위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트러블 슈팅을 쓰기 전에 아 이건 어플리케이션 담당자가 봐도
서버 담당자가 봐도 한눈에 여긴 네트워크의 문제네. 여긴 서버나 어플리케이션 문제네. 접근하게 해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그 클릭해서 내려간 그림이 약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면 위에 받고 계시는 ERP나 DB 서버가 있고 왼쪽에 다 부서가 있고 네. 아니면 뭐 개개인 사용자가 될 수 있겠죠. IP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상세 그림이 펼쳐지면서 네트워크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 들어가는 드릴 다운 툴이 나겠죠.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시고 싶으면 저희가 제공드리는 와일리 같은 것을 통해서 같이 좀 더 자세하게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내려가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아까 같이 이제 헤드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네. 보는 거겠죠, 대시보드. 대시보드를 보고 여기 하나 특징적인 게 왼쪽에 이제 파이 그래프인데요. 네. 통계치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좀 더 자가진단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저희 베이스라인이라고 총칭해서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용량에 따라서 운영 사용량에 따라서 알아서 알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임계치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설정을 하고 네. 일요일 날 같은데 뭐 임계치가 70%로 설정돼서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일요일 날 원래 평상시에도 5% 미만의 사용량을 보였던 회사가 만약에 30~40%로 써서 뭔가 활동량이 생겼다 그러면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 문제거든요. 디도스 어택이 있었을 수도 있고. 네네. 이런 식으로 평상시 운영 환경 데이터에 의해서 임계치를 자동으로 설정해서 유저들에게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베이스가. 네. 이런 사상들이 다 같이 이 툴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셀프 러닝 애널리틱스라고 맞습니다. 하신 거네요. 운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겠죠. 임계치 설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네. 네. 자, 이거 전 세계 뭐 이것도 벌써 나온 지가 또 오래 됐으니까 많이 뭐 1000개 이상. 네, 글로벌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네. 뭐 이건 1000개가 그 포브에 나와 있는 그 대기업들 위주로 나온 거니까요. 툴은 CA에서 2년 전에 인수합병을 하게 됐고요. 네. 이제 한국에서는 영업 활동한 지가 별로 되진 않아서 국내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툴이고요. 자, 이게 뭐 업종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맞습니다. 국내에 지금 이제 막 소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내에도 그래도 만약에 업종 특히 어떤 업종이나 어떤 분야라 그런다면 어떤 부분에서 제일 먼저 이것이 들어가려고 보시는지. 간단한 예제를 드리면 그 뭐 우리나라의 라지 엔터프라이즈라고 부르는 뭐 텔레콤 프로바이더도 그렇고 제조업체들도 그럴 텐데 우리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같은 거 쓰실 때 요즘에는 뭐 데이터를 많이 쓰시니까 폭주해서 음성이 안 될 정도로 어느 구간이 장애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내가 네트워크에 가는 구간 흘러가는 구간이 얼마나 이 구간에는 얼만큼 집중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어떤 거를 개선시켜야 되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제조업체에서 보면 수많은 지점이나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 업체의 센터에서 서비스해 주는 게 정말로 잘 되고 진행되고 이런 서비스를 한눈에 한 번에 뭐 알아챌 수 있도록 툴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글로벌 사례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글로벌 사례는 좋은데 네. 그래도 이제 로컬라이징 하려면 맞습니다. 국내만의 또 어떤 화면이라든지 통합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환경을 돕기 위해서 툴이 존재해야지 이 툴 자체가 그렇죠. 글로벌에서 많이 팔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네네. 이 툴을 도입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IT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로컬라이제이션 하는데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개발 업체들과 같이 협업을 해가면서 그 UI라든지 아니면 안에 활용되는 DB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구축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트랜잭션을 좀 더 비주얼적으로 다 느끼실 수 있도록 아쉬운 부분들을 갖다가 로컬 업체의 솔루션과 같이 협업해서 네. 같이 통합 제공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어떤 API가 제공이 되나 보죠? API가 제공되는 부분과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가 오픈되는 부분이 같이 혼합적으로 묶여 있긴 한데요. 아마 좀 더 사용하기 쉬운 SDK 버전으로는 지금 로드맵이 잡혀져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저도 공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 실시간의 그렇죠. 즉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원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보다 특히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거 확장성 관점에서 AMPM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거의 저희 발표가 끝나가긴 하는데요.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할 때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했던 AMPM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 AMPM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서비스 어슈런스에서는 툴로 또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서비스 어슈런스 말 그대로
서비스를 잘 되게 보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 관제까지도 굉장히 성장을 해서 뒤에는 이제 OSS 같은 분야도 되게 많고 한데 이 AMPM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굉장히 코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려운 데를 굉장히 잘 긁어줄 수 있는 툴이 되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주변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프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 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 있는 OSS 부분을 확장시켜서 나한테 SLA 부분을 전달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확장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제품들의 사상은 전부 다 어댑트를 통해서 추가 개발을 통해서 툴과 같이 연결을 시키시면 나중에는 정말 큰 관제 센터까지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로드맵과 같이 한 번에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뭐 다 스마트폰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뭐 경영자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 부서 책임자들이 꼭 PC가 아니라 이동 중에 스마트폰에서 쉽게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아마 그림을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그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들,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 보여드렸던 이 AMPM의 장표가 구현되기까지는 참 많은 툴들이 필요하고요. 그 툴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잘 구현돼서 민글이 돼서 어떤 일정한 프로덕트가 됐는데 그 프로덕트를 받아보시는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항상 그 이동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통합관제센터도 다 좋긴 한데 집에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보나? 트러블 슈팅, 뭐 트러블 티켓해서 SMS로 받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항상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하고 패드가 있으시니까 네네. 그쪽 부분에다가 종합 정보 다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서머리된 정보를 원하시는 정보만을 그 비주얼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 스마트 패드용,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번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파란색 박스 안에 보시면은 이그젝 인사이드라고 있지 않죠? 네네네. 그 부분이 이제 그 스마트폰과 패드에 관련된 라이센스고요. 이거를 같이 이제 장착하셔서 네. 꼭 정적인 장소가 아닌 이동하시면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신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실제 이런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네네. 우리가 성능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툴들이 많고 네네. 커버하는 커버리지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여기 어떻게 보면 제품명으로 쫙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 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이게 그 저희 회사에서 가려고 하는 이제 방향성을 보시면 되는데 방향성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클라우드가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리고 이 클라우드를 가기 위해서 뭔가 그 방향성, 벡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ITSM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SMS 모니터링이 아니라 이 부분이 네트워크과도 문제가 있더라. 이 부분이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도 들여봐야 되더라. 그래서 사실 많은 업체들이 ITSM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맨 위에 있는 그 스펙트럼이나 ELS 같이 IM,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하는 툴들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밑에 있는 와일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넘버원의 자리를 아직도 갖고 있는 퍼포먼스 모니터링 툴을 갖다가 영입을 한 게 06년도고요. 네. 그 밑에 네트워크 툴을 이제 이게 점점 세대가 진화해 가는 거죠. 09년도에. 네. 그다음에 점차 영역을 넓혀서 관제센터와 OSS를 표현할 수 있는 툴들을 마지막으로 인수합병하게 돼서 약간 그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네. 되고요. 네. 이게 방향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 40분, 38분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요. 먼저 질문부터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게스트님께서는 답변해 주면서 그 좋은 질문 하신 분들은 이름을 좀 미리 적어주세요. 그러려고요. 그래서 펜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맨 끝에 네. 맨 끝에 두 분 네. 선정해서 그 두 분한테 뭐 질문 하나 아니겠지만 두 분한테 저희가 그 MS 아크 마우스인가 네, 좋은 거 네네. 좋은 마우스 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승호님 APM으로 서버에 있는 데몬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몬이 행이 걸렸을 때 간혹 문제를 찾지 못할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CA APM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데몬이 행이 걸렸을 때요. CA APM이라기보다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관장하고 계신 분이 이게 질문해 주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셨는지 자꾸 반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왜 행이 걸렸는지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서비스에 의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데몬이 행이 걸렸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들이 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어떤 그 데몬이 수행해야 될 일들을 버틀렉을 만들어 갖고 행위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 요청이 왜 순간적으로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퍼포먼스가 과연 버텨줄 만큼 이 서버가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그 데몬 안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혹시 답을 데이터베이스에 적절한 시간에 주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한번 연계해서 보시려면 아마 APM 툴 갖고는 못 찾으시는 과제가 분명히 그 안에 숨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AMPM에 의해서 주변의 인프라가 충분한 가용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네트워크단에 의한 건지 과부하에서 일한 건지 정말로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인 건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트러블 슈팅해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모미님, APM 만족도 조사해 보니 IT 인원과 현업들이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서로 공통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보다 긴밀한 상호 조율이 가능해지는 관점에서 40%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라는 결과를 보았을 때 시스템 도입 전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지요? 저 이 질문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네. 제가 이제 겪었던 일들인데 AMPM이란 컨셉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다들 이해하고 계신데 문제는 실제 업무 환경으로 돌아가실 때 환경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플리케이션 보는 담당자고 제가 시스템을 보는 담당자인데 누가 와서 어플리케이션 하는 사람한테 네트워크 얘기하고 시스템 얘기하면 잘 안 들어오죠, 귀에. 네. 그죠? 언어가 다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눈높이도 굉장히 다르시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고 싶은 게 그 기업의 CIO 분들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잘 관리하시려면 만족도 높은 툴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분들처럼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셨으니까 AMPM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분께서 다들 굉장히 이거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찾던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현실로 돌아가시면 그 숙제를 밑에 담당자들한테 검토하시라고 주시거든요. 그럼 그 담당자분들께서는 그거를 가져가셔서 자기 시각으로 또 풀이를 하십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툴인지 네트워크를 볼 수 있는 툴인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약간 되돌림의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회사에서도 저희만 벤더에서 물건을 잘 만드는 거고 사용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운영자들 입장에서도 정말로 툴을 잘 사용하실 수 있고 이런 식견을 가지셔야 된다고 계속 트레이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CI분들과 많은 시간을 가져서 이런 밸류를 전달하고 저희가 꼭 이 제3세대에서 AMPM이라는 밸류로 같이 한번 고객들에게 베니핏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40%라는 답변을 좀 같이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승호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은 NMS 하위에 APM과 NPM 두 방식의 관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 시스템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가지의 관리 시스템이 통합될 수도 있을까요? 방법이 제품을 도입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따로 똑같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이왕이면 하나로.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제품을 하나하나 도입하신 다음에 누구 SI 업체에 의해서 제품을 인테그레이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다 돼 있는 걸 사시는 방법입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전자의 경우를 보시면 이 두 가지 제품이 원래 A, B였는데 A-가 되거나 B가 C가 되거나 버전이 업그레이드하면 이 SI 했던 제품 자체가 흔들립니다. 다시 재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로 된 제품을 사시면 그들이 발전한 로드맵과 한꺼번에 같이 발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가격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갖고 계신 로드맵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질문해 주신 거 보시면은 그 합치는 작업, SI 작업을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작업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자, 전 이사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시겠어요? 이메일 어드레스. 제 거요. 네네. EUNGSUN 전을 JEON으로 씁니다. EON. 네, 골뱅이 하시고요. CA.com. 네. 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맞죠? 네, 맞습니다. EUNGSUN.JEON /CA.com. 여러분들 제가 지금 게스트인 전홍순 이사님 제가 이메일 여러분 모두한테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오늘 질문은 답변 드리겠지만 더 구체적인 질문이라든지 자료 같은 것들은 따로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해주시면은 보다 상세한 자료 같은 걸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윤영식님, 엔드투엔드 관점에서 엔드 유저상에 수행되는 액티브엑스나 특정 에이전트 및
서버상에 수행되는 프로세스나 스레드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도 가능한지요? 이게 이제 좀 더 깊하게 들어가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에이전트 방식에서 일단 뭐 어디까지 보시겠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뭐 특정 함수의 메소드 레벨까지 다들 이렇게 트래킹해서 내려가시려면 그거는 아마도 지연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 있다라는 것보다 좀 더 트러블 슈팅에 가까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거는 원래 와일리나 이런 다른 특정 제품에서 제공하는 APM의 전형적인 네. 에이전트 방식에 의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건 좀 더 경험하신 게 뭔가 안 되셔서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건 자세한 질문은 제가 이메일이나 네네. 특정 질문을 짓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은 그 CGV 영화권 10매하고 10분이죠. 그러니까 20매겠네요. 10분 또 저희가 아이팟 나노하고 아이팟 나노 또 멋있는 또 시계줄 같은 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 아이팟 나노 케이스를 드리는 게 아이팟 나노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설문 잘 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종택님, 요즘 모바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CAAPM은 실사용자 모니터링을 통해 모바일 기본 앱 반응 시간, 애플리케이션 응답 시간, 네트워크 등을 관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지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약간 컨셉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디바이스는 모든 IP 어드레스를 갖고 있고요. 예전에는 뭐 이걸 응답 시간을 갖다가 체크를 할 때 그 서버나 디바이스, 엔드 디바이스 문제가 없는지 해서 그 엔드 디바이스로 에이전트를 씹는 방식들이 많이 있었고요. 요즘에는 그게 트렌드가 바뀌어서 좀 더 서버 집중에서 관점에서 보는 모니터링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디바이스 문제점은 디바이스에서 고치도록 하고 하지만 디바이스가 갔다 오는 시간에 의해서 그 지연 시간에 의해서 장애 문제점이라고 측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네큐에스 같은 툴들이나 많이 나와 있는 시중의 툴들 보면 그 센터 기반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유저의 그룹이었던 유저의 특정 단말이었든지 간에 그 서비스가 오고 가는 시간들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에 의해서 문제점이 보이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지연인지 아니면 네트워크가 오래 걸렸는지 장비가 문제인지 이런 식으로 찾아내죠. 네. 자, 류성민님,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에 특별히 뭐 다른 거 있나요? 공공기관이라 그래가지고. IT 네트워크 뭐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앙 집중해서 쓰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공공기관도 행정 사업에서 아니면 뭐 망 분리 사업 하실 때 뭔가 네트워크 설계하셔야 되는데 진단이 필요하고 그게 어플리케이션인지 뭔지 다 보시는 게 똑같은 IT 환경이라고 보시면 지금 말한 내용들이 다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남영님, 네트워크 시스템 전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설치 외에 별도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레임워크 차원의 수정이 있어야 하는지요? 요구하시는 방식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도 좋은 질문 같은데요. 이남혁님이시죠? 네네. 지금 그 얘기하셨던 게 그 로컬라이제이션의 문제점과 상관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방식이건 원래 글로벌 밴더에서 만들었던 제품이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내가 이걸 거래별로 특정 거래를 어떻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컴파일이 돼야 되는 부분을 요구하는 밴더의 솔루션들도 있고요. 즉 말하면 에이전트가 그냥 에이전트가 아닌 뭔가 같이 소스가 엮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같이 로컬 업체 협의해서 같이 저희가 수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에이전트 리스 방식과 에이전트의 혼합 방식을 쓰고 있고요. 네. 그 시스템 퍼포먼스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바로 된 환경이라면 전체 컴파일 같은 것들이 절대 필요하지 않는 제거 가능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서른성님, IT 자산 중에 관리 소홀 영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AMPM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요? 그 질문이 다 마음에 들죠? 여기가 지식방송이거든요. 저희가 지식방송이에요. 네. 네,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질문들이 많아서요. 네네. 자, 이거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네.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어떻게 구분짓나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고요.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모니터링을 하시려면 에이전트를 심으셔야죠. 그래서 서비스를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서버가 10대, 100대가 아닌 1000대, 10,000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용을 다 지불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10,000대의 서비스 중에 10,000대의 서버 중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싶은 서비스가 있을 거고 그 외에 기타 서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다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제가 말한 에이전트 방식과 에이전트 리스트 방식을 혼용하셔야 되는데 네트워크 기반으로 응답 시간을 보시면서 그 서비스 척도를 보시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간 소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 코어 영역들은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와일리와 함께 같이 보시면 AMPM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유준호님, 통합 대시보드에서 빅데이터도 추출할 수 있는지요?
통합 대시보드가 지금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좀 헷갈리네요. 근데 네. 이제 통합 대시보드가 로컬라이제이션 된 게 있고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드리는 대시보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기본으로 종합되어 있는 대시보드에서는 정말로 많은 양의 데이터들과 많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대시보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이쁘게 메이크업을 하고 화장을 하시는 걸 또 원하는 대시보드가 필요하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럴 때는 약간 제약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합니다. 네. 네. 자, 김현성님, 얼마 전 저희 회사에 문제가 됐던 건데요.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웬 구간의 트래픽을 과도하게 점유하여 사내망 전체가 거의 멈췄습니다. 현상을 발견하고 조치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은 문제 발생 시점을 확인하고 조치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누가 트래픽을 발생시켰는지 조회가 안 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넷QoS는 특정 기간 네트워크 트래픽을 누가 얼만큼 점유했었는지 조회가 가능한지요. 아, 참 감사합니다. 또 질문 다 너무 그 특정 기능을 주옥 같은 질문들이 많죠. 아주 저를 위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네트워크라는 게요. 네트워크는 장애가 나면 어플리케이션과 다른 게 있죠. 어플리케이션 장애가 나면 고치시면 돼요. 욕 좀 먹고요. 네. 네트워크는 장애 나면 재앙입니다. 다 멈춥니다. 그때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 물어봐 주시는 게 어떤 특정 기간에 누가 예를 들어서 내가 네트워크 10차선 준비해놨는데 8, 9차선을 누가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면 그걸 잡아내고 싶으신 거죠. 한마디로 어떤 IP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모듈을 다 탑재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거를 녹화해서 나중에 저장했다가 다시 리플레이하는 그런 CC 카메라처럼 있습니다. 네. 패키지 다 열어보실 수도 있고. 진작 저희하고 얘기하셨으면 장애 안 나셨을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진수님, 포털 구축 시 레거시를 포트렛으로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 레거시가 클라이언트 서버인 C 언어 같이 경우에도 E2E 모니터가 가능한지요? 제가 요즘 현장 경험이 좀 많아져서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C나 턱시도 같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잘 구축되어 있던 환경이 자바로 갔다고 해서 성능 문제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시고 다 같이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 로컬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로컬 업체하고 제가 협업을 해서 같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부분도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스콥이 얼만큼까지 원하시는지는 한번 조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로드맵으로 충당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규랑님, 조직 내에서 두 개 조직이 공존한다면 NPM과 APM 간의 헤게모니 조직이 필요할 듯합니다. APM 담당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사견인데요. 어떠신지요? 저도 반문 드리고 싶으신데요. 네. 그거를 어떻게 저지하실 수 있을까요? 뭔가 툴이 계셔야지 이게 주장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공정한 툴이 있으셔갖고 이거는 APM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 툴이 AMPM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부분을 접근하시려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다,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보다 비즈니스가 어떻다라고 얘기하시면 약간 하이 레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MPM에서 대시보드로 나오는 SLA를 보시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위에다 산정을 하시면 아마 저희하고 일하시기 조금 수월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다음에 손석호님, AMPM에서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니터링 프로시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로드의 정량적 평가나 모니터링 로드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프로비저닝까지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네. 어떤 프로세서 자체가 로드를 발생시킨다는 의미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공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번 호출이 되면은 로드일까요? 아니면 한 번 호출됐는데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으면 로드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여러 번 호출된다는 자체는 프로그램 로직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 거고요. 네. 그게 풀지 못하고 한 프로세스가 오래 있다는 소리는 아마 관련된 인근 장비하고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 어플리케이션 문제만 아닐 것 같고요. 그 인접된 환경을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김현성님께서 질문하신 게 애플리케이션 담당자로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APM의 아쉬운 부분은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하나하나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과 서비스가 중단된 게 아니고 행위 걸린 경우는 발견을 할 수가 없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CA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요? 자, 이것도 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좋아하실 부분 제 답변이 마음에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등록하는 부분은 분명히
정형화되지 않은 포맷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제 생각에 좀 더 쉽고 어렵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등록, 오토 디스커버리 갖고는 충족이 안 되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네네. 짐작이 되고요. 대신 뭐 조금 전에처럼 행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증상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어났지만 그 행 걸린 것 때문에 다른 데가 분명히 과부하를 받고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차라리 문제점을 거꾸로 접근하시는 인프라 쪽이나 다른 쪽을 보시면서 해결을 해 보시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시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어플리케이션을 절대 못 보셨다면 그런 시도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제킨 제레미라는 분이 한글화 지원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어느 순간 지원이 되는지, 또 가상화에서도 쓸 수 있는지, 가상화에서도. 저희 넷QS 부분에 대해서 한글화 지원, 원래 와일리는 오래돼 있었으니까 한글화 지원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넷QS에서 더블 바이트 지원은 올해 4월부터니까 지금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한글화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가상화를 얘기하셨는데 그 네. 가상화가 저희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니까 그 가상화란 부분 때문에 많은 이점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상화를 많이 쓰시고 있는 고객들이 찾지는 않으셔서 저희가 좀 아쉬워하고 있는데 메일 주시면 바로 가서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수열님, 자바 기반뿐만 아니라 단넷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대 엔드투엔드 성능 추진이 가능한 것이 CAPM의 장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며 시스템 보완은 없는지요? 시스템 부하 부분은 맨날 받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자바 기반, 단넷 기반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인트로스콥에 대해서 와일리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때 시스템 과부하를 3% 5% 내외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기타 업체들도 그거에 의해서 많이 그 얘기들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문제점은 설계에도 있다고 봅니다. 네. 에이전트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필요 없는 기능까지 다 턴온 시켜놓고 하실 때 부하가 없길 바라시는 것도 좀 문제 있는 것 같고 에이전트에서 자바 에이전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타 저희는 EPA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런 에이전트에서 시스템 모니터링만 하면 될 것을 안에 쓸데없이 어플리케이션 보는 데까지 그 기능을 집어넣으시니까 이게 안 밖을 와고 트래픽을 발생시키다 보니까 과부하 걸리는 약간 설계에 의한 네.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 CA 전문가 엔지니어 분하고 상담을 하셔서 그 부분은 성능 오버헤드를 줄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박완주님, 가상 시스템의 분석이 각 가상 서버의 트래픽 분석 기반으로도 가능한지요? 각 가상 서버의 트래픽 분석 기반으로도 가능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퀘스천인데요. 네네. 저희 가상화 전문가가 따로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 어떤 가상화를 프로세스를 말하는 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을 보긴 하는데 네. 같이 공용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홍성호님께서는 하드웨어 성능 관리도 가능한지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그 가용성이라는 부분, SNMP 방식과 에이전트 방식 둘 다 채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넷QS의 하나의 모듈 중에 그 가용성을 같이 전달해서 시스템 장애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네. 허기호님, APM 솔루션으로 감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감시 및 원인을 찾는 중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요? 또 제안서 같은 부분이나 시뮬레이션 관련을 볼 수 있는 영상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요? 예, 데모는 그 존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와일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도입된 게 오래됐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그 제품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넷QS 같은 경우는 현재 유튜브에서 넷QS만 검색을 해보셔도 몇 가지 동영상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머지되기 전에 저희가 인수합병하기 전에 있던 동영상이긴 하지만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컨셉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재선님, 발표 내용이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장애 상황 발생 시 원인 분석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상황에 심지어는 변화 관리를 통해 장애 이전에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AMPM 단에서 모니터링 외에 변화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기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의 변경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면세진님인가요? 네, 민재선님. 민재선님이요. 네. 예,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요즘 트렌드와 관련 있는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리액티브라고 하고요. 요즘엔 프로액티브라고 얘기를 쓰시죠. 리액티브는 뭐냐면 눌렀더니 아픕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감기 걸렸으니까 약을 드시죠. 그리고 매일 피곤해서 뭐 약국 가서 뭔가 처방을 받으시고요. 근데 문제는 간 때문이었던 거죠. 잘 모르셨던 거예요. 뭐냐면 이게 프로액티브라는 소리는 정말로 근본 원인을 찾는데 그 관련된 정보들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드리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변경해서 수정해준도 하셨는데 계속 반복된 문제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기시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아마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네. 그걸 프로액티브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손석호님,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된 CA, ANPM 사례가 궁금합니다. 클라우드에서 ANPM 사례요. 네네. 이 ANPM이라는 거는 저희가 획을 긋고 가는 차세대 성력 엔진, 동력 엔진 뭐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세대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이걸 찾고 있는 트렌드에서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런칭을 한 거고요. 국내에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 중인 게 있고요. 네. 해외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제법 많습니다. 네. 네. 자, 한관주님, CA, ANPM이 해결하지 못한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노골적인 질문을 하셔서요. 그죠? ANPM에서 APM이죠. ANPM이 아니라 APM이네. CA, APM. 제가 그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온 지 10년이 다 돼가는 제품에서 한국 시장에서 다분히 약간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좀 맞이했기도 했고요. 문제점이라고 보면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부분에서 예전에는 굉장히 어드밴스드 돼서 다른 업체들이 봤을 때 와일드한 제품을 비교 분석하고 제품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노력을 하셨다면 요즘에는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원하고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이런 부분이 강조돼서 나오는 제품에서 왜 와일리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툴이 보이곤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로드맵을 한번 이해하시면요, 이게 APM이 아니라 ANPM도 있고 그 뒤에 통합 관제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을 시작해서 이렇게 성장력을 갖고 있는 솔루션이구나. 이걸 보시면은 APM이라는 게 문제점보다는 아마 이점으로 더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하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상호님, 관제 시스템에서 서버 및 보안에 대해 전체 서비스를 모니터링 기능도 할 수 있는지요? 전체 서비스 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건 저희 쪽으로 말하면 그 SOI라는 프로덕트에 해당이 되고요. SOI 프로덕트라는 소리는 서비스를 보시는 거는 일단 IT의 자산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종합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도 있고 서버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거를 비즈니스 로직과 매핑을 시키셨을 때 SLA 지표로 표현해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통합 관제를 일컬어지는 거고요. 즉 다른 솔루션들을 도입하셔서 그 개별 솔루션을 경험하시는 것과 달리 저희 쪽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아까 로드맵입니다. 코어에서 관제 솔루션까지 확장되는 부분. 그 확장된다는 소리는 추가적인 개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원천적인 로 데이터가 관제 솔루션까지 다 전달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자, 이도현님,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에이전트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플라이언스로 제공되는 장비가 또 있고 해서요. 어플라이언스로도 네, 그 상황이 네트워크 같은 장비는 또 태핑을 하고 스패닝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동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써야 되는 이런 그 장비를 요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에이전트 방식과 에이전트 리스 방식이 같이 혼용되니까 저희하고 같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류지연님께서 가상화 시스템에서 백업이나 관제 시스템에서의 응용 또는 활용이 가능한지요? 네, 이 가상화 시스템이라는 게 보시면은 가상화가 서버 가상화를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네트워크 쪽의 지금 가상화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네트워크 가상화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사의 VDI를 구축하셨다 하면 그 띵 클라이언트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많은 트래픽들이 계시잖아요. 이 트래픽들이 핸들링할 때는 서버의 문제점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이렇거든요. 단순히 어플리케이션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다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가상화 영역에 맨 아까 그림에 있었는데요. 가상화 영역 박스가 있고 안에 피지컬 영역 박스가 있고 안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가상화가 있으면 밑에서부터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접근 자체는 저희가 엔드 투 엔드니까 당연히 가상화 영역인데 아마 이 가상화라고 하는 표현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태준님, 보통 시스템에 처리되는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트래킹하는 방법으로 로그를 쌓아서 추적하는데 APM은 스위치로 들어오고 나가는 패킷을 태핑이라는 방법을 써서 TCP 패킷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들었습니다. 로그를 이용하는 방법과 TCP 패킷 덤프를 통한 방법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요? 이 로그를 쓰는 방식이 제가 이제 좀 표현을 드리면 로그를 쓰는 방식이라는 게 원래 예전에 있었던 방식입니다. 사실은 그죠? 로그를 다 열어보고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를 축출해서 그 현재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찾거나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로그의 문제점, 로그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가는 건 약간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접근해 나가시는 거고요. 진단까지는 굉장히 힘드시고요. 과거를 접근하실 때도 어느 구간별에서 어떻게 돼 있는 정보들은 시스템에서 주는 정보에 의한 거니까 약간 좀 구체적이긴 하지만 좀 리미티드된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APM이나 패킷에서 하는 데이터 기법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이 패킷에서 흘러가는 실시간의 데이터에 의한 거있다 보니까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헤더 정보를 보는 건지 패킷 전체를 다 열어서 보는 건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아마 좀 더 그 후자가 패킷에 의해서 태핑하는 방법이 요즘에 약간 트렌드와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류정근님께서는 시의 APM에서 측정된 서비스 품질은 이력 관리가 되어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자동화된 예측이 가능한지요. 여기까지 또 하고 답변을 레포팅 드릴까요? 기능은 각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지 레포팅이. 1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이스라인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 프로액티브한 것 중에 진단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 진단 기능, 네. 예측 기능이죠.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통계를 분석해서 보니까 앞으로는 이쪽 부분에 증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증설이 필요할 것 같고 서버가 증설이 필요할 것 같고 어플리케이션의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정보를 드리고요. 그거에 관련된 리포팅은 이제 대시보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슈거든요. 네. 저희가 갖고 있는 DB의 정보에 의해서 로컬라이제이션에서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거 자체를 그 꼭 로컬라이제이션 하지 않으셔도요. MPC라고 해서 저희가 대시보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플래시 기반에.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네. 자, 그다음에 이승호님, APM이 특히 3D CAD 같은 사용 프로그램에서 퍼포먼스 관리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요? APM이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제가 지금 헷갈립니다. 여기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를 얘기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네. VDI 최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요. VDI 케이스나 아니면 CAD 같이 많은 데이터, 예를 들어 스위치도 뭐 기가 스위치가 아닌 10기가 이상의 스위치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폭주하는 부분에서 네트워크의 문제나 서버 퍼포먼스를 보실 때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흘러가는 패킷의 양이기도 하고요. 넷QS가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원래 넷QS 탄생 배경이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넷QS는 APM이라고 총칭하기에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질문은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질문 여러 중복된 질문들은 저희가 취급 안 했고요. 나중에 질문 리스트는 따로 게스트분들 다 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답변하시는 건 따로 하시면 되고요. 유정근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 감사하고 역시 CAPM은 훌륭한 솔루션입니다. 이 부분 아시는 분 아니시죠?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 네. 잘하신 분 두 분만 선정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네, 제가 한 분은 임호빈 씨를 네, 임호빈. 네, 네. 제가 네. 이름을 한 6분을 적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누가 이렇게 네. 연필을 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죄송하지만 그 김현성 씨를 김현성. 두 번째 분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임호빈님하고 김현성님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이나 주소,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MS 아크 터치 마우스 보내주겠고요. 또 여러분 설문하신 분 중에서 10분한테 CGV 예배권하고요. 또 한 분한테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이팟 나노, 나노에다가 이게 팔에 걸 수 있게 케이스, 시계 케이스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 하죠. 네. 이제 뜨거운 관심 보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첫 번째 이런 자리였는데 네. 굉장히 유익한 저로서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교감 나누시면서 APM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